네, 안녕하세요. 저희 논스클래식에서 홍유미 코파운더님과 헨리, 제가 패널분들을 모시고 크립토계의 핫 이슈들을 다루는 크립토 살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필로소피아 벤처스의 오영택 이사님을 모시고 FTT 사태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두 줄 이내로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로소피아 벤처스의 오영택입니다. 그전에는 크립토에서 개발자를 한 3, 4년 했었고요. 이번에 투자업으로 새롭게 루키로 들어온 오영택이라고 합니다. 개발자 출신의 VC, 또 새로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필로소피아 벤처스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필로소피아 벤처스는 올해 만들어진 신생 벤처 캐피탈이고요. 주로 크립토, 그러니까 웹3 업체 성장을 베팅하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물론 웹3 쪽만 투자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세계, 그런 메타버스 세계에 임팩트를 주는 모든 기업이나 아니면 다오 등등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제 FTT의 사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 얘기는 뒤로 잠깐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또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또 보신 분들이 있나요? 차마 물어보기도 껄끄러울 정도로 되게 막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물어보는 건 너무 약간 실례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눈빛만 봤는데 많이 잃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계량을 하지 못했지만 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죠. FTX의 자금을 예치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FTT의 포지션을 잡아서 또 이제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제 또 11월 2일에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중 FTT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코인데스크에서 지적하는 기사를 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11월 4일 알라메다와 셀시우스의 성장 전략이 유사하다라는 기사가 더티 버블 미디어라는 데서 미디엄이 나오면서 좀 더 논란이 촉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CG가 참전을 했죠. 맞습니다. CG가 이제 크립토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한마디를 트위터에 던졌습니다. 네, 이 다음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야기로는 바이낸스 내부적으로 바이낸스가 FTX 및 FTT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토큰을. 근데 본인들 자산이 이제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짱펑이 이제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위험하다 판단했고 그래서 본인이 가진 FTT를 시장에 팔아버리는 결정을 했고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사실 FTT의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알라메다 리서치가 FTT를 담보로 잡아놓은 게 청산이 되면서 이제 알라메다 자체가 위험해지고 FTX도 마찬가지로 FTT의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촉발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그 담보를 자산을 굴릴 때 이제 본인들 자산을 잡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고객의 자산으로 운용을 했냐가 핵심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마도 고객의 자산으로도 운용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담보를 잡았으면 포지션이 청산이 안 됐으면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지급 준비율만큼만 준비되면은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됐을 수 있지만 FTT의 가격이 폭락한 지금 이 사태에서는 지금 담보물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고객한테 수익을 못 돌려줘서 고객의 자산을 다시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FTX의 잘못에 대해서 과연 고객의 자금을 담보로 잡은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사실 지금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태죠. 그것도 저는 잘은 모르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근법상 이제 원화 거래가 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비스무리하게 똑같은 이슈는 아니지만 마켓 메이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업비트가 기소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1심 무죄가 뜨긴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고객의 자산을 따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아마 자본시장법에서 문제가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거는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라는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데 그 라이센스를 따지 않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될 수 있고 다른 나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FTX 같은 경우에도 FTX US는 문제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미국의 거래소 규제에 의하면 저도 자세한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고객의 자산을 함부로 운영할 수 없도록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련 법규가 있는 나라들은 안전하고 다만 이제 FTX 인터내셔널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제3국에서 이제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규제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였거나 아니면 규제가 너무 약하거나 그래가지고 고객의 자산을 이렇게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감독이 없었다든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FTX와 알라메다의 관계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FTX에서 갖고 있던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의 자산이 알라메다 쪽으로 넘어가서 알라메다에서 어떻게 그 돈을 굴리다가 이 사단이 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택님이 보시기에 추측하시기에 알라메다의 그 FTX 생태계 안에서 역할은 뭐였을지 저는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사실 그 SBF라고 하나요? 그쵸. 샘 뱅크먼 프라이인가? 그분이 원래 퀀트 트레이더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뭐 거래소를 세우기 전에 그랬다가 이제 그 샘한테 거래소를 하나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게 FTX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FTX는 그 퀀트 트레이더 프렌들리한 거래소로 유명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알라메다 리서치와 FTX는 불가분의 관계였을 거고 사실은 원래는 샘이 그 퀀트 트레이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 구조가 어떻게 뭐가 뭐해서고 뭐가 자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알라메다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FTX 인터내셔널, FTX UX, 알라메다 및 관계사들이 전부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연관이 있을 거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자세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불분명한 거에서부터 공포감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알라메다에 어떤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부터 촉발되어서 어떻게 보면 뱅크런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사태를 촉발시켰고 중간에 또 이제 FTX를 인수해주는 척하다가 결국은 발을 뺐던 CG. 이 CG가 과연 이 사태를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다. 이사님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긴 해요. 예측을 못했다, 예측을 했다는 거를 뭔가 예측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 일단 제 생각은 짱펑 그 바이낸스 CEO가 FTX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지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FTX가 무너지면은 사실 바이낸스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크립토 전체 생태계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샘이 그 제가 정확한 어떤 이슈로 제기한지 모르겠는데 바이낸스에 공격을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무슨 수수료 문제인지 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약간 SBF가 먼저 짱펑자오 CEO한테 좀 이슈를 레이징했고 그래서 약간 살짝 그 빡쳐 있는 상태 정도로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살짝 골려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이낸스의 그 덤프가 FTT 덤프가 이번 사태를 수면 위로 올리게 한 그건 있죠. 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고객의 자산을 만약 운영한 게 사실이라면 바이낸스가 촉발을 했을지 몰라도 언젠가 터질 사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사건이 앞에 났냐 뒤에 났냐의 문제지 사실 이게 언제까지 안전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급 준비율 5% 몇 프로 정도 준비하고 그 규제사에서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지 사실 그런 게 없으면은 언젠가는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험한 게 맞고 FTX도 만약에 고객의 자산을 합리적인 근거나 규제 없이 고객의 자산을 운영했다면은 언젠가는 발생할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에서 지금 요새 되게 아이러니한 게 창풍자가 되게 신격화되는 부분이 요즘 있어요. 거의 이 사람의 이 전략적인 움직임이 가티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썰이지만 지금 사실은 창풍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FTT를 많이 들고 계셨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보셨겠지만 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차피 터질 문제라면 남이 터트리냐 내가 터트리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내가 먼저 터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엑시스
엑싯을 하고 바이낸스과 CZ는 어느 정도 엑싯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인물로 지금 부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Z는 이 모든 사태를 예견을 하고 타이밍을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사가 난 걸 보고 CZ가 누구든 터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내가 먼저 치는 게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썰이고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본인의 FTT 자산이 곧 떡락한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는 게 사실은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테라 사태처럼 영원히 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그 전에 터는 거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사고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예측하기 이전에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행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SBF가 사실 그 미국 정계 로비를 하면서 살짝 규제 프렌들리한 발언들을 했다고 저는 들었고 그거에 이제 짱펑자오 CEO님께서 약간 조금 반기를 들고 크립토 널드들이 약간 짱펑자오를 더 지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다라는 정도의 그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짱펑자오가 본인의 여론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이 어차피 영원으로 떨어질 자산을 미리 잘 판 전략이 되긴 한 거겠죠. 하여튼 뭐 저는 뭐 예측했다기보다는 대응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맞네요. 사실을 기반으로. 네. 그 지급 준비율에 관해서 사실 이제 아예 자산이 없던 건 아니잖아요, FTX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산을 FTT로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지점일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가 지급 준비금의 대부분을 BNB로 가지고 있다.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뭐 국가나 은행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달러로 빌려줬는데 그걸 원화로 갖고 있다. 근데 $1 환율이 변경됐다 하면은 사실 그것도 이슈가 되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사실 고객의 자산은 예를 들면 고객은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놨는데 그거를 이제 바이낸스로 BNB로 바꿨다. 사실 그러면은 그 BNB의 등락에 따라서 고객의 자산이 담보되기도 하고 담보되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낸스가 그런 플레이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FTX와 솔라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저 되게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FTX와 알라메다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과 함께 솔라나의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초기에 솔라나에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메다 리서치는 솔라나 물량을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그 솔라나와 알라메다는 그런 투자자의 관계고 사실 알라메다와 FTX는 거의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라메다가 들고 있는 FTT 토큰의 가치를 지켜야지 알라메다가 청산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라메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나이기 때문에 솔라나가 시장에서 이제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는 다른 이제 일반 대중들이 공포심에 또 추가로 솔라나를 던짐으로써 솔라나의 가격도 이제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더티버블 미디어의 미디엄 글에 따르면 이제 플라이 휠이 있었다고 해요. 저희가 사실 이제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플라이 휠인데 이제 여기는 셀시우스를 처음에 지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플라이 휠이 이번에 FTX 위에서도 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토큰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안에서 이 토큰의 가격을 펌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펌핑 시킨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 이익을 밸런스 시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투자를 이끌어내고 요 투자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그 토큰을 펌핑을 시키는 요런 형태의 플라이 휠이 지금까지 계속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제 그 대상이 FTT였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다른 토큰들, 뭐 세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FTX 위에서 계속 해왔다. 그래서 솔라나 기반의 대부분의 토큰들은 FTX에서만 거래량이 나오고 다른 거래소에서 실제로 액티브한 월렛 개수는 굉장히 적었다라는 점을 이제 미디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FTX에서 FTT를 이런 식으로 굴리면 그래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그들끼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겠죠. 이제 이런 구조로 다른 생태계의 토큰을 예를 들어 굴리는 것 자체가 자기가 찍어낸 내부 토큰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뭐 사실상 솔라나 투자자지만 어쨌든 솔라나와 FTX는 별개니까요. 솔라나 생태계를 이런 식으로 지원했다.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플라이휠을 돌렸을 때 긍정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이 이득을 얻을 수 있겠고, 다만 부정적으로 이제 플라이휠이 돌아가면 모든 게 이제 망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겠죠, 투자자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플라이휠의 긍정과 부정을 베팅할 수 있는 투자자들만 플라이휠을 돌려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보면 되는데, 그 의지가 없는 무관한 고객들이 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그런 리스크를 이해하고 그 리스크에 내가 익스포즈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 그 FTX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유저들은 자기가 그 플라이휠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안전하게 금고처럼 맡겨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 이런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평가된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제가 그런 걸 알고 투자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이 플라이휠의 일부라는 걸 모른 채로 투자하게 되는 건 분명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 뭐 조금 더 정정을 하자면, 그러니까 FTT에 투자하는 거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고요. FTT가 아닌 FTX에 자산을 맡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보관을 하는 의도로 거래소를 이용한 건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이 플라이휠에 동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원래 투자할 의지도 없었는데 투자를 하게 된 거니 사실상 투자를 한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FTT 토큰을 구매한 사람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TT 토큰을 구매한 거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플라이 구조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플라이 구조에 베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사실 그런 예를 들면 위험 고지 없이, 예를 들면 이 FTT 토큰의 가격은 지금 이제 플라이를 돌리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 담보가 청산돼서 이 FTT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고지가 없었으면은 사실 뭐 FTT 토큰을 산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TT 투자한 거의 관점과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의 관점이 다르고, 저는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의 자산을 굴린 건 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플라이휠이 언제까지나 계속이 되려면 이것이 돌아가는 속도와 맞게 어떤 실제적인 가치가 창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돌아가는 속도만 빠르고 실제 어떤 창출되는 가치가 없이, 혹은 토큰이라고 했을 때 토큰의 내재 가치가 없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데스 스파이럴이고, 이거에 대해서 달러도 사실 뭐 비슷한 구조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지만 사실 달러를 토큰이라고 쳤을 땐 굉장히 유틸리티가 높은 토큰이거든요.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토큰이란 말이죠. 그래서 1대1 대응의 비교는 사실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모든 체인이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해요. 우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만큼 유틸리티도 계속 늘어날 거야. 사용자도 계속 늘어날 거고, 우리가 처음 꿈꾸는 백서에 써있는 그 세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들 믿고 또 그 비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그런 생태계로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